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굉장히 더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봉지 싸기까지 마무리 하셨을까요? 저도 지난주 봉지 싸기 마무리하고 이제야 한숨 좀 돌립니다. 영상이 뜸해서 저의 안부가 궁금해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유튜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올해 샤인머스켓 연구 과제를 2가지를 수행 중인데요.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공유 드리고요. 신초 속기, 결과지 유인, 화수 정리, 적심, 지베를린 처리, 알 속기, 송이 속기, 부초 제거까지 직접 다 하다 보니까 주말이고 퇴근 후고 계속 농작업을 했습니다. 알 속기 기간에는 비가 자주 와가지고 비옷 입고도 했네요. 지난주 봉지 쌌고요. 이제는 부초만 열심히 따면 될 듯 합니다. 5월, 6월은 정말 어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플 새도 없다 했는데 너무 힘들었는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고 힘들었는데 갑상선 호르몬 항진증이라네요.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월에 어지럼증으로 입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다소 일찍 고장이 나버린 것 같습니다. 아프면 다 소용없다, 유튜브도 못하겠다 했는데 몸이 또 괜찮아지니까 또 이것저것 할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농업인들의 노고를 생각을 하면 포도 한 송이 10,000원도 싸다 싶습니다. 가격이 받쳐줘야지 이 힘든 것이 보람이 될 텐데요. 오늘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경매 시세를 보면 전년 대비 2kg는 상품 기준 10% 정도 떨어지고 4kg는 10% 정도 오른 것으로 나오네요. 올해는 6월 18일부터 가락시장의 거래가 시작되었는데요. 농산물은 시세가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근데 대체로 전년 대비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비가림 포도가 나오는 성출하기에 시세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드시더라도 꼭 다 익은 완숙된 포도를 출하하셔서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을 높여야겠습니다. 포도는 후숙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 익었을 때 따셔야 최고의 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가격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서 매일 아침 경매가를 카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무료로 원하는 품목에 대해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네이버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격 알림 서비스 신청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내려서 잘 찾으셔서 눌러셔야 하고요. 신청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면은 신청하신 품목에 대해서 경매가를 매일 카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원래 다소 많았던 꽃덮개를 못 벗는 증상, 포도알이 비대가 안 되는 돌포도, 축과 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는 하늘에 달렸다는 말을 절실히 실감합니다. 기후변화가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날씨를 보니 4월, 5월 최저기온, 최고기온, 평균기온이 전년 대비 낮았는데요. 따라서 개화 시기가 전년 대비해서 일주일 정도 늦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5월 개화 전에 최저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들이 며칠 있었습니다. 농장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5도까지도 떨어졌는데요. 더운 피해가 있는 농가에서 화관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화관을 못 벗는 이유는 꽃의 기관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입니다. 꽃의 기관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양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양분적으로는 붕소결핍, 그리고 환경적으로 개화 전에 저온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온으로 인해서 꽃 발달이 불량해서 꽃덮개를 못 벗는 생리장애가 다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송이를 지베를린 처리를 하니까 사진과 같이 길쭉한 파프리카 모양 같이 기형이 되어 버렸는데요.
비가림의 경우에 난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화 전에 저온이 예보되고 내밭의 위치가 저온 피해를 받는 곳이라면 사전에 붕소나 칼슘,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같은 영양제를 연면 시비해 주셔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창립 후에 포도알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멈춰 있다가 결국 쪼그라들기까지 하는 돌포도 증상입니다. 매년 있으신 농가도 있을 텐데 올해 더 눈에 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포도알이 안 커지는 것은 당연히 양수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뿌리에서 흡수한 양수분이 올라가는 물관이 조기에 막히는 현상으로 양수분 공급이 안 되어서 포도알이 커지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물관이 조기에 막히는 걸까를 생각해보고 나름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사진은 물관에 틸로즈라는 것이 발생되어서 물관이 점차 막히는 것을 보여주는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기에 물관이 막히게 되면 포도알 비대가 안 됩니다. 원인은 세균에 의한 병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미생물적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리적인 상처가 있을 때 틸로즈가 발생되어서 물관이 막힐 수 있고 또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도 물관 구조 형성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온도나 양수분 등의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발생될 때 틸로즈가 형성되어서 양수분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탄수화물 부족과 환경 스트레스에 인해서 식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작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는 4월, 5월 전년 대비 온도도 낮고 일조 시간도 적었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하고 밤, 낮 기온 차나 저온 스트레스가 발생될 때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대기 축과 증상입니다. 포도알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과육세포가 죽어서 발생됩니다. 포도알 비대기는 고온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고온기 낮 동안 잎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증산작용이 활발한데 뿌리에서 흡수하는 수분량이 증산량보다 적을 때 열매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토양 수분량 자체가 부족할 때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시고 토양 수분량이 충분한데도 생긴다면 과습이나 지온이 너무 높아서 잔뿌리가 죽거나 활력이 떨어져서 뿌리의 양수분 흡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을 좀 걷어서 지온을 낮춰주시고 또한 부초 제거를 잘 하셔서 증산량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소 피해입니다. 요즘 일소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즘은 정말 사람도 햇볕에 나가면 꼽힐 정도로 뜨겁습니다. 원래는 장마도 벌써 끝났다고 하고 때이른 불볕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햇빛이 나면 너무 뜨거워서 또 걱정, 농사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포도알 온도가 35도 이상 되면은 일소가 발생되기 시작하는데요. 온도가 높으면 호흡이 지나치게 늘어서 유독성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되고 그것이 세포 괴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봉지를 씌우면 안 씌웠을 때에 대비해서 일소 피해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알속기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고온이 되기 전에 씌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농업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아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무엇보다도 사장님들 건강하셔야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건강 잘 챙겨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6월 발생된 생리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치쌤이었습니다.